네, 우리 안동센터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안동센터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다들 정시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반가운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진태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말 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육을 열심히 추진하게 됐어요. KDFS 사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안전교육을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안동센터는 이제 2시부터 1시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는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 피해들이 있어서 이걸 예방하려고 공부해요. 그 다음에는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 그러니까 이제 좀 생소한 단어 같지만 우리가 무거운 걸 다루다가 다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 정리를, 정리정돈을 잘 하고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네. 우리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왜 강조를 할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자 맡은 일은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그 맡은 일들이 다 크게 모아지면 결국엔 큰 틀에서 보면은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 밝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걸 몽테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웃는 얼굴이, 밝은 얼굴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밝은 얼굴이면은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소통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괜히 인상 쓰고 그냥 불편하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방을 잘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사람을 상대를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니까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 맞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본 거죠? 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동센터 식구들 모두 밝은 표정으로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이면은요, 귀엽고 가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상이면 이제 우리가 인상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울고 찡그리고 떼쓰고 하면은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태 가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하면은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도 괜히 막 인상 쓰고 그냥 찡그리고 막 혼자 힘든 것처럼 막 이러면은요. 옆에 가기가 싫고 말 걸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요.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그 고객은 누구일까요? 고객은 누구일까?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출문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명심보감에서 가르쳐 줬어요.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딱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서도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이면은 서로 편안한 인사가 나누어지고 대화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무거운 인상이 이렇게 딱 새겨졌기 때문에 그때는 늦거든요. 그래서 늘 미리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사 나누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고객의 범위에 가족도 포함이 돼야 되고요. 동료도 포함이 돼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이제 오늘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은요 하루 종일 기분 좋고 하루 종일 밝은 표정으로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틀어져가지고 그냥 인상 푹 쓰고 짜증내고 서로 그냥 바가지 팍 긁고 그냥 욕 한 바가지 퍼붓고 막 휘둘러서 때려 부시고 하고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밝은 표정으로 고객 서비스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족과 함께 편안한 시작을 해주시고, 또 이제 동료도 고객이에요. 왜일까요? 출근해가지고 딱 마주쳤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우리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잘해봅시다 이러면은 하루 종일 밝은 얼굴로 서비스가 가능해요. 그런데 마주치는 순간 아휴, 저 인간을 오늘 또 만났네, 왜 하필 내 옆에는 저런 인간이 와 있나 몰라, 속으로 막 그냥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루 종일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동료도 내 고객이려니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일이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또 이쪽에 있는 고객한테도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동료 간에도 고객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밝고 따뜻한 인사, 서로 마음을 열고 자 협조가 이루어져야 행복한 일터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고객 만족이란 뭘까요?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해요. 이거는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 되면은요 이렇게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서로 신뢰가 쫙 이어져서 늘 만나면 반갑고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고객 만족이라고 해요. 자, 이제 고객 만족을 하도 강조를 하니까 요새 고객 상담 이 서비스 용어들이 점점 친절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친절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에서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우리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편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상대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풍자한 그런 이제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보다는 이제 실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인사 예절이 중요해요. 인사 예절이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 시작과 끝이 인사 예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가 되고요, 인간관계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인사 예절이에요. 그리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인사 예절이 큰 몫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 인사 예절을 갖춘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마주치는 순간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마주쳐야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이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찡그리고 막 이렇게 막 슬픈 표정하고 막 인상 쓰면서 째려보면서 인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녕하십니까 이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는 일어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모두 모아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친절한 인사의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 예절을 잘 갖추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안전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난 중대재해를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생각이 나요. 아니, 멀쩡하게 쇼핑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백화점이 푹성 무너져가지고요. 그 안에 막 열흘 이상 막 갇혀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해가지고 온통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백화점이 무너지는 이런 대형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멀쩡하게 한강 다리 잘 건너다니던 성수대교가 툭 끊어져가지고 여기 이제 그 많이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해외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국제 망신을 당했어요. 아니 수도 서울에 그렇게 멀쩡하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한강 다리가 툭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이게 아주 대형 사건이었어요. 그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300명 이상 이렇게 사람이 죽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지금도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서 그냥 산소호흡기를 입에 달고 간신히 고통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하나하나를 들이다 보니까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고 이런 문제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거를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이렇게 안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을 잃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실은 돈을 잃는 거는 아주 조금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건강, 생명, 안전 이런 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을 잃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만약에 누가 세상 모든 물건 뭐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지. 누가 그냥 뭐 내 생명을 뭐 이렇게 내놓을 테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이 중요하고 안전이 중요하고 내 생명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어요.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했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이제 KDF에서도 이렇게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중대재해란 뭘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거 중대재해라고 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은요, 그 원인 조사를 해가지고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이제 사업주한테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주 혼자서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어떻게 다 일일이 살펴보고 챙겨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동센터에는 우리 이제 정진태 센터장님이 이렇게 사업주를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총 살피고 지원해드리는 업무 역할을 또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영양빌딩엔 또 황태중 소장님이 소장님으로서 이렇게 직원들 두루 살펴서 안전하게 필요한 거 지원해드리고, 또 이제 필요한 거 지원이 한계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본사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제 연락 총책을 또 맡으시고 살피는 그런 책임을 소장님한테 또 위임을 해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이제 KDFS 소속 종사원들이 다 같이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살피고 그렇게 이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만 우리 스스로가 안전하고 옆에 동료도 안전하고 또 우리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피고 열심히 대처를 해서 나 자신과 우리 동료의 안전을 꼭 챙겨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사망한 사고를 발생 유형별로 현황을 진단을 해봤어요. 이 기타 업종은요,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이 기타 업종이에요. 여기서 지난 3년 동안 일어난 사고의 사망사고를 전부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157명이나 사망을 했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서 29명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KDFS에서는 이런 사고가 없었지만 우리 건물 관리 서비스를 하는 다른 회사들에 일어난 사고들을 다 종합을 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경각심을 좀 갖고 더 열심히 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년에 이제 제가 안전관리 보건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산업재해의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 10%가 또 환경적 요소에서 2%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거 뭘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사람이 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지급받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무모하게 위험하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이런 사고들이 인적 요소가 사람이 벌인 일이 88%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와 비슷한 유래로요. 자율주행차가 굉장히 위험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무인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더 10배 이상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자율주행차는요, 무인차는요, 철저하게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속도 제한을 지키고 차선 위반하지 않고 신호 위반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들지 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운전하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사람이 운전하면서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차선 무리하게 끼어들게 하고 이러면서 또 음주운전하고 이러면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고를 많이 내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를 이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전수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시행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잘 지키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가 되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도재해 진단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도재해란 용어는 법에 나오는 용어고요. 이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전도재해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면은요. 아니,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어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여기에 뭔가 이제 전선 같은 걸 늘어나 가지고 거기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뭔가 이제 미끄러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떨어져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뚝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바닥 관련 전도재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닥을 청소하면서 세제를 풀어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 세제가 들어가면 더 미끄럽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벽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고요. 또 하나 우리 여사님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이런 거 이제 그 특별한 청소를 할 때 이제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이 사용을 하다가 그 액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해서 고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권금호님은 어디 자꾸 옆에 딴 데를 보시네요. 영양 빌딩. 예, 예. 이쪽으로 집중해 주세요. 네. 이 눈에 그런 그 락스 같은 화공약품이 들어가면은 눈을 다쳐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쓰실 때는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쓰셔야 돼요. 나 보안경 같은 거 갑갑해서 못 써.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갑갑하거나 더디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눈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안경을 꼭 쓰고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에 각재가 있는 걸 모르고 이걸 밟아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이거 물기 있으면 그냥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은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이거를 청소를 해서 없애야만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바닥에 이렇게 그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여기 남아 있으면은 그것도 모르고 밟으면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뒤통수 깨져요. 그래서 다치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띄면은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우리 동료도 안전하고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는 대로 이런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통로에 이런 이제 뭐 박스나 뭐 이런 자재 같은 거 여기 늘어져 있으면 위험해요. 눈에 띄는 대로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치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좀 잘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소모품도 제자리에 반듯하게 딱 정리정돈을 잘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공기구도 잘 이렇게 잘 보이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그 갖다가 이제 쓸 수 있고요. 또 혹시 바닥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거 밟고 넘어지면 다치니까 이렇게 바닥에 뭔가 있을 때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정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게 바닥이 통로가 캄캄하면 또 위험해요. 그래서 통로가 혹시 캄캄해졌다, 그럼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금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소한의 조도 75럭스의 조명을 확보를 한 다음에 고장 났으면은 전등을 교체하거나 전선을 수리를 해가지고 여기를 복도를 환하게 해놓은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여기 위험하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즉시 통행 금지 조치를 딱 해놓고 보행자 통행 금지 해놓고 이제 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바닥 특성에 적합한 안전화,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이걸 꼭 신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화도 바닥이 이렇게 안전 방지 이 구조가 돼 있어야지 이게 딸고 따라서 반들반들하면은 그 스는함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바닥에서 이 세제를 사용했을 때는 그 세제를 깨끗한 물로 완전히 다 이렇게 씻어낸 다음에 바닥을 건조시켜야만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때 사용한, 청소할 때 사용한 패드, 솔 이런 거는요,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정리를 해야지 그게 남아 있으면은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모르고 밟아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의 그 광택제를 써야 돼요. 그 미장 타일에다가 저 광택제 왁스를 엄청 많이 발라가지고 엄청 열심히 닦아 놓으면 막 완전히 미끄러운 스케이트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뒤통수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택제도 꼭 맞는, 표면에 딱 맞는 광택제를 선택을 해서 적정한 양을 도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용 시간이 적은, 통행인이 적은 그 시간대를 활용을 해서 이게 대청소, 바닥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 금지 경고판을 설치를 했다면은 그 위험 요인이 다 제거된 때까지 이걸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엔요, 계단이나 경사면 같은 데서 이렇게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거나 물기 있는 걸 모르고 밟아 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이렇게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턱이나 머리가 여기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사망한 이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다. 이건 즉시 청소를 해서 제거를 해야지 이게 위험하거든요. 이 평범한 바닥보다 계단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에서 물기나 기름기가 눈에 띄었다면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빗자루나 걸레 작업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꼭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면은요, 이렇게 설사 미끄러지거나 넘어져도 그냥 털썩 주저앉는 수준이지만,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다가 헛디뎌 가지고 뒤로 넘어가면 떼굴떼굴 굴러서 크게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위에서부터 뭔가 한 계단 내려서고 이런 걸 할 때는 왜 더 위험한가 하면은, 우리 뒤통수에 눈이 없거든요. 눈은 없는데 그냥 진작해서 뒷걸음질로 한 걸음 내디디다가 거기서 헛디뎌 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기 때문에 한 계단을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안전하게 한 계단 내려서 가지고 다시 돌아서 가지고 작업을 해서 혹시 더디고 시간이 걸려도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치거나 내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진 다음에 후회도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정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다. 혹시 위에서부터 밑으로 계단을 한 칸 내려선다면 이렇게 휙 돌아서서 분명히 눈으로 보고 안전하게 한 계단 내려 디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계단이 캄캄하면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이 캄캄하게 됐다면 통행을 차단시키고요. 요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전등을 수리를 해가지고 이 계단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계단의 끝단부에는 이렇게 여기 이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요거를 붙여주셔야만,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여기다가 붙여주셔야만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양손에 짐을 들고 이렇게 평지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위험해요. 그때는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해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 거기 그냥 한 손은 필히 그 난간을 좀 이렇게 쥐고 가야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팔짱 끼고 그냥 서 있거나 또 그냥 막 부지런히 걸어가거나 이거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에스컬레이터가 잘 가다가 갑자기 탁 멈춰버리면은 그냥 전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이 난간을 꼭 쥐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키는 아무리 커봤자 2m도 안 되는데 저 높은데 천장은 막 4m, 5m 되니까 이제 그거 높은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다리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사다리가 꼭 필요한, 꼭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편리하긴 하지만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 관련 위험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청소 작업하다가 글쎄 그냥 그대로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크게 다쳐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교체하거나 전선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중심을 잃고 뚝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이 사다리의 이제 이거 길이, 높이, 형태, 이게 이제 작업 공간에 꼭 필요한 구조의 사다리를 갖다가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는 이제 이렇게 이동식으로 이제 사다리 요 아래에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용도로 이제 써야 되는데,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위험해요. 사다리 중간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디 고정을 할 수도 없고 안정적으로 매달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작업대처럼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이 사다리를 요런 자세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요런 자세로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올 때 이 양반처럼 그냥 요 짧은 구간이라고 우습게 보고 휙 돌아서 가지고 평지 가듯이 내려오면은 크게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자세와 올라갈 때 이 자세가 일치되도록 이런 자세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을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히 세워놓고 사람이 여기 올라가서 무게가 이제 중량이 가해지면 여기 바닥이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밀려나가가지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고무 바킹 필히 설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다리 이용할 때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 세 점의 접촉점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손 두 개, 다리 두 개에서 이렇게 팔다리 네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개는 사다리에 고정이 돼야 돼요. 뭔가 하면은 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사다리에 디디고 있을 때는 손은 둘 중에 하나만 쥐어도 돼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디디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옮겨 디디기 위해서 왼쪽 다리를 옮겨갈 때는 위에 손은 두 손을 사다리를 잡아줘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필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이동식 사다리는요, 이 견고한 구조물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녹슬거나 부식되거나 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정비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사용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품이에요. 이게 왜 필수품일까요?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머리가 어떤 건물 모서리나 물체에 부딪혔을 때 이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고요. 이 안전대는요, 이렇게 이제 뚝 떨어지지 않도록 어디 고정하고 안정되게 이렇게 거치하는데 꼭 필요해요. 그래서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이렇게 이제 사다리로 올라갈 때는요, 여기 이 접근 금지 요 표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요, 지나가는 행인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렇게 일로 덤벼들어 가지고 일로 오면은 여기 와서 딱 부딪히는 순간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요, 위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무심코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 작업 중입니다, 접근 금지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자, 이쪽 작업 중입니다, 일로 돌아가세요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가 필수예요. 왜 2인 1조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 한 사람은 밑에서 이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올려주는 작업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있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위에서 뭔가 떨어뜨리거나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니까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동식은 이제 벌어진 방지, 이게 탄탄한 고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품이에요. 이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야만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작업 자세를 확보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우리 봉화빌딩의 권기만 소장님, 네? 그 여기 아웃트리거 설치되어 있나요? 봉화빌딩 사다리에는? 예,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돼 있으면은. 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영주빌딩의 구록춘 소장님, 아웃트리거 잘 돼 있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저 안동빌딩의 백명료 소장님, 이렇게 아웃트리거 돼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양빌딩에 또 이렇게, 네, 황태주 소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아웃트리거가 혹시 안 돼 있으면 빨리 지원 요청해서 아웃트리거 설치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일자형 사다리를 높은 데 걸치했을 때는 거치된 부분과 사다리 끝단 부분과 60cm를 확보하는 게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 만약에 도로가 좁다 해서 이걸 너무 배짝 세워가지고 90도 가까이 된다면은 그냥 작은 충격에도 뒤로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75도로 이하로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면 어려운 단어 같지만 무거운 거를 안전하게 다루는 걸 얘기해요. 자, 이 공부를 왜 할까요? 보통 이제 그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걸 매일 다루는 사람들은 오히려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렇게 무거운 거를 이제 다루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가끔 만지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한번 무거운 거 다뤄가지고 다치는 경우를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건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반복적인 동작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나 이제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 목이나 어깨, 또 이렇게 허리, 또 이 손, 또 이렇게 다리 이런 거에 그 신경 또는 이제 그 옆에 이제 근육 그런 주변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니 이제 뭐 아우 나 이 삐끗한 것 같아, 담이 절려, 뭐 인대가 늘어났대,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대, 뭐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아프다고 하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거운 거 다룰 때는요 절대 혼자 무리하지 마시고요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서 옮기는 게 필요해요. 또 문제가 여성분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갑자기 센 척, 강한 척, 힘이 넘치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덤벼 들어가지고 폼을 잡는데 그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 뭐 이런 거 있어요. 나 왕년에 내가 쌀아가 막 번쩍 들던 사람이야. 아주 큰 소리 땅땅 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그건 꿈이에요. 현재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30kg짜리 혼자 들지 마시고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호흡을 맞춰가지고요.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 들어 올리고요. 근데 막상 들고 보니까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탁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분이 다쳐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안 다치고 같이 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제 대청소 할 때 회전 의자 같은 걸 책상에 탁 올려놓고만 이제 바닥 청소 다 한 다음에 내려놓고 이거 작업할 때 절대 혼자서 올리고 혼자 내리고 하지 마세요. 두 분이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고 이런 작업을 해야 안전하게 안 다치고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이제 박스에 담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때는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서 이렇게 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몸으로 힘써서 이렇게 운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반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덜 다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무거운 거 들을 적에 멀리서 들면은 많이 힘들어요. 이거를 내 몸에 가까이 붙여야만 안전하게 들어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몸에 뱃삭 붙일 때에는 10kg의 부하가 여기 딱 가해지면은 허리에는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손을 멀리 놓고 여기다가 10kg을 올려놓으면은요,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고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게 지렛대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을 적에, 무거운 거 들을 적에 멀리에서 들면은 안 되고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만 안전한데, 그때 이제 옷에 뭐 먼지가 좀 묻더라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요, 자, 이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좀 세워줘야만 이렇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을 이렇게 90도로 구부려 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이걸 들어 올리면은 여기 하중이 여기 허리에 집중이 돼 가지고요 척추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딱 아주 다부지게 덤벼 들어 가지고 들어 올려야만 안 다치고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거 찜이하고 벌떡 일어나면은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 올릴 적에는 천천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척추에 막 힘이 분산돼 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는 걸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는요, 무거운 짐을 술에다가 싣고 이동할 때 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이 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들어가서 척추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미는 거예요. 밀면은 우리 그 두툼한 뱃살 있잖아요. 배에다 힘을 줘가지고 배 힘으로 밀면은 척추에 부담이 덜 가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전방의 시야를 꼭 확보를 하고 밀어야 돼요.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짐을 높이 이렇게 실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미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끄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꼭 시야를 확보해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매일 좀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깍지로 이렇게 끼시고요.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하고 앞으로 쭉 내미시고 위로 쫙 들어올리시고 왼쪽으로 한번 딱 기울여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또 쫙 기울여 주시고요. 네, 네. 아, 예, 지금 전부 막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죠? 오래간만에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수시로 뒤로 한번 쭉 넘겨주시고 이걸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몸 상태가 유연해지고요. 그래서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이 몸 안 다치게 하려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고요. 기분이 좋으면은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전부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은 아, 내 수고를 알아주시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늘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유,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늘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내 몸 상태가 좋아야 안 다치고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다치고 일하게 하기 위해서도 기분 좋게 이렇게 행복해지는 인사를 서로 많이 하루에 10번만 내면 10번 다 이런 인사를 좀 해주세요. 자,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 정리정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재해 예방과 안전은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아주 중요해요. 정리정돈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와 정돈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뜻은 약간 달라요. 정리는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딱 구분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거는 딱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거는 싹 치우는 게 이게 정리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잘 사용하기 좋게 잘 배치해 놓는 거를 정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정돈이 불량하잖아요. 그러면은 불안전한 장소가 만들어지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 기름기가 있거나 물기가 있거나 또 쓰레기가 있거나 뭐 먼지나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은 위험해가지고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놔야 내가 안전하고 내 동료가 안전하고요. 우리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운반하다가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고가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애물이 막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막 이렇게 되면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은 그냥 그 지저분한 거 막 복잡하게 늘어져 있는 데를 밟고 넘어가고 우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사고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런 이제 통로에 사람이 가야 하는 통로가 캄캄하다. 이거 캄캄하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조명이 불량하면은 이렇게 지문만 할 때 여기 위험합니다. 차단을 해놓고 조명을 먼저 조치를 해놓고 이렇게 그 통행을 해야 안전해요. 그 다음엔 이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눈에 띄었을 때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거를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네. 자, 우리 이제 실천구호 1번,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호 1번은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하자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담당이 누구지? 여기 누가 담당이야? 담당이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게 눈에 띄었다. 그러면 내가 즉시 손을 대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구호는요,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내가 여기 담당도 아닌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손을 댔으면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조치를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실천구호는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나 이거 괜히 손대가지고 그냥 골 때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거 완벽하게 조치를 해서 이거 사고 날 뻔 위험한 건데 내가 이거를 안전하게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 안 다치고 통행할 수 있게 만들었네. 이거 보람 있는데 이런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실천구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응? 이거 뭐 커피 한잔 하고 와서 할까?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눈에 띄었을 때 즉시 조치를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천구호 네 가지는요, 행복을 이루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4가지 실천곡을 알려줬는데 우리 오늘부터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요. 우리 이제 안동센터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이제 39분이 같이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전부 여기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요, 낭비를 줄여가지고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잘 감돼서 돈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요, 위험성이 싹 제거가 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만 이렇게 안전하게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일터가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운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한데요.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뿐이 안 되고요.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고요. 64%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 상태가 좀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사고 당하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게 참 필요한데 우리 저 안동센터 식구들 지금 운동하시는 분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운동하시는 분. 네. 네, 우리 구록춘 소장님, 황태중 소장님 다 운동하시네요. 네, 권기원님 또 이렇게 전부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이 이제 한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에도 좋고요. 또 몸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동을 좀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틈나는 대로 이제 또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행복한 일터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그 내 몸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안전해야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안전한 일터가 이제 행복한 일터인데요.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그 이제 상급기관, 우리 유관기관에서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비상훈련시키고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야 이게 참 이 처벌법이 뭔지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 이게 더 위험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담아가지고 우리 정진대 센터장님 또 아주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KDF에서는 이제 황욱정 사장님이 아주 긍정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어 하고, 우리 전체 종사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 일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중점적으로 이런 교육도 하고, 안전을 위한 지원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도 철저히 해놓고, 체력 관리도 막 왕성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몸 상태를 컨디션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데요. KDFS 우리 식구들 모두 가족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전부 오늘 전부 이제 시간 맞춰 일찍 다 들어오시고 끝까지 이렇게 전혀 흐트러진 자세 안 보이고 다들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교육 끝나면은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거는 이렇게 몇몇 분한테 제가 이제 설문서를 좀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읽어보시고요. 거기 1번 답, 2번 답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회신을 저한테 주시면은 오늘 교육이 종료가 되겠어요. 이 안동센터 식구들 우리 한 자리에 모처럼 모였는데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안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안동센터 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저 정진태 센터장님 오늘 마무리하면서 좀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유, 네. 긴 시간 동안 우리 진짜 명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내용은 여러 분야가 저희들이 교육 내용을 많이 했는데 한 분야 한 분야를 명심해서 진짜 우리 회사가 바라는 안전 문화가 최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39명 가족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 사랑합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제가 다음에 네. 우리 반가운 얼굴로 또 만나 뵐 수 있을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또 네. 바쁜 시간이니까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